자, 다음에는 민선 국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민선 국위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예. 많은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근에 김상옥 울산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선인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처럼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전국에서 그 김상옥 울산시장을 응원하던데 저희 JTB도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지방 정부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또. 최근에는 제가 눈에 띈 건 김상옥 울산시장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데도 자꾸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게 예. 한계가 있을 텐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는 다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 것도 제가 저 그 기사를 봤는데, 봤는데 예, 그거는 그 뉘앙스가 아니었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큰 걸 한 거다 쉽진 않다 뭐 그런 뉘앙스였어요 제가 보기에.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관련 영상을 만들었는데 JTB 관련 영상이 막 수십만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대략 한 200만 뷰가 나왔습니다. 다 합치니까. 저도 본 것 같아요. 앞쪽에 예. 국장들 앉혀놓고 하는 예, 그거 예.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김상옥 울산시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뭘 무슨 도와줘요? 소리냐. 네. 그랬더니 울산 그 시의회가 지금 구성이 완전히 국민의힘이 많잖아요. 국힘 일변도지. 국힘이 많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데 관련 지역 언론이 자기를 좀 안 써주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 언론 아니면 JTB처럼 이런 언론들이 관련 영상을 많이 업로드해가지고 시민들이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하실 때 예. 초반에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성남시 의회가 당시 한나라당 이런 데가 완벽하게 장악이 돼가지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는 거야. 예. 그때 왜 성남시장이 그 전에 앞에 하던 이대엽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예산 다 들어먹어가지고 성남시장 돼가지고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막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또 자기들 이권 사업이나 이런 거를 시장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개기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게 그 법안과 관련된 유권자분들한테 전화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아, 예. 이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공약이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찍어줬지. 아니면 나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안 찍었다 이러면은 그거 지금 하려고 제가 조례 다 만들었는데 예. 그 지역에 무슨 의원이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했다는 거거든. 지금 울산 같은 데가 부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지방선거를 압승을 해가지고 울산 시장이랑 울산의 전 구청장이 다 당선됐거든요. 예. 민주당이. 그때 이제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시장이 딱 되니까 울산 같은 데는 어차피 저거 한 번 하고 못한다. 여기 정확히 맞았어요. 국민의 땅이다 예, 예. 하면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예. 뒷구멍으로 다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니까 더 잘 알잖아.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데가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 그러니까 광고비를 받지 않으면 또 망하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유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가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김상옥 시장 입장에서는 일종의 고육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 중앙 매체들에서도 또 지역 언론들에서도 요즘은 이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면 얼마든지 송출해서 남길 수 있는 시대니까 방송 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예.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서울시의회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서울시의회한테 들을 때 황당했거든. 한 3분의 2가 국힘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 야당 의원들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 난백상에 대해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아까 제가 국토위 공무원들, 일부 잘못된 공무원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는 그보다 몇 배더라고. 그냥 대놓고 거짓말 해버리고 다음에 와가지고 왜 그때 거짓말 했냐면 내가 언제요? 그 속기록 제시해도 글쎄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앞으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시민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무슨 의원이 뭐 어떻게 해갖고 예산 얼마 해서 자기 친척 누구 업체가 또 해먹었다더라. 이런 소리만 무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게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상옥 울산시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비협조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일부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어차피 4년 뒤에는 바뀔 텐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의회도 이야기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번에 제9대 울산 시의회가 몇 대 몇이에요? 22명인데 국민의힘 15, 민주당 6, 진보당 1입니다. 아. 그런데 4년 전에는 20대 2였어요. 22석 가운데 2석만 민주당이었고 20석이 국민의힘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나아져가지고 국힘이 당초 20석에서 15석으로 줄었고 민주당은 2석에서 6석으로 늘었고 이번에 추가로 진보당이 1석이 된 겁니다. 네. 지난번보다 많이 나아진 거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목리를 부릴 텐데 하여튼 그 부분들 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하여튼 시민들 눈에 띄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그러니까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많이 알게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이 뭘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버리니까. 예, 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체장 아까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시장처럼 저걸로 유권자분들한테 예. 지금 저 의원이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밖에 없는 거죠. 뭐. 결국 시민의 힘으로 그럼요. 의원들을 물리쳐야겠네요. 예. 추미애 경기지사도 또 이번에 취임식을 했는데 추미애 경기지사 약속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취임사 바로 끝나고 타운홀 미팅을 갖겠다. 실제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취임사가 어디를 끝난 뒤에 전가하셨나? 수원에서 하셨나? 그 경기도청 거기서 했더라고요. 영상을 수원에서 보니까. 했네. 예, 그래서 도민과 하는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잠깐 보니까 뭐 대학생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비 신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취업 문제 네. 그리고 예비 신부 같은 경우는 주거 문제 뭐 그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경기지사가 답변하던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말로 확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국무회의 공개한 것처럼 예. 이제 거기서 의사결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들이 과연 유능하고 어떤 공무원 딴짓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 예. 가가지고 공무원들 명찰을 달자. 익명에 숨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군림하면 안 된다. 그때 공무원 노조가 극심하게 반발했었어요. 민원인들의 실태를 알고 지금 하시는 거냐. 예. 이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냐. 나중에 공무원한테 보고가 할 수 있다. 이름 그렇죠. 알려지면. 예, 이름 알려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어디 SNS에다가 막 명예훼손하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테니 시민들 앞에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행정해라. 예. 사실은 갑질하는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거 우리 안 겪어본 사람 있습니까? 뭐 하나만 때려 가도 이상한 사람들 꼭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무원 집단 전체가 썩었다는 게 아니라 항상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이 시민들과 공무원이 서로 간에 좀 당당하게 그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죠. 그런 것들도 이제 투명성의 일환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5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1일까지 2차 업무 보고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초에 그 젠플릭스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이 예고했잖아요. 내가 6개월 6개월 뒤에 한다고 확인할 그러니까 거다.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네, 6개월 뒤에. 네.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게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을 모집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대통령이 약속하신 바고 또 그것이 처음에 국민들이 이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면 예.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이제 확인하시는 자리가 되니까 공무원으로 죽을 맛이지만 뭐 하여튼 많은 또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간과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6개월이네요. 대충 네, 해보니까 그걸 그대로 기억하시고 대통령이 이제 젠플릭스 시즌 2를 한다는데 최근에 제가 국무위원분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거든. 예. 국무회의 공개되니까 어때요? 사실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긴장되고 많이 좀 적응이 됐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지가 식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핵심에 대해서 간결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핵심을 놓치잖아요. 예. 그럴 때 제일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본인들도 많이 늘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힘들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어차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모르면 담당 국실장이 저기 답변해도 되니까 장관이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천국제공항 공사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 네. 거기 나와가지고 인천시장 도전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하고 이렇게 반발다고 그랬는데 네. 끝내 그 공천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인천시장 못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그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예. 예. 이번에는 또 어떤 게 화제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또 저 멋진 분들 많이 나올 텐데 예. 한번 보시죠. 예. 이건 좀 번외 이야기는 하지만 검찰개혁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 그 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원 검사 예. 그때 그, 예. 그 마이크를 이렇게 치켜 세워가지고 다 그렇게 추미애 승질내가지고. 추미애위원장 때 그랬죠.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안미연 검사, 로스쿨 문제 유출 검사 이 두 검사가 그 감봉을 받았어요. 예. 근데 댓글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예. 하는데, 실제로 이게 건진법사의 그 관봉권 떼지잖아요. 이거 유실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서로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에는 절차적으로 쫙 다 감사를 해보니까 훼손 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에 책임자한테 보고하지 예.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를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가요? 이게 검사가 워낙에 수직 그 보고 체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중징계라는 게 감봉 1개월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너무 그 이게 손방망이잖아요. 최검선 이와 관련해서 특검으로부터 그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검사 징계 처분이 해임, 면직, 예. 정직, 감복, 견책. 그래서 견책 다음으로 센 게 감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가벼운 징계인가 아닌가. 특히 그리고 안미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이 로스쿨에서 강의하는지 몰랐었는데 예. 한양대에서 기말고사 문제 유출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정말 교육과 시험 점수 이런 건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시험 문제 유출? 이거는 요즘에 그 넷플릭스 참교육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유출돼가지고 수험생은 아니지만 로스쿨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유출하는 거는 저는 되게 교수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은 중징계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것도 1개월 감봉이라 그래서 이거 너무 검찰이라고 서로 봐주는 거 아닌 거 아닌가? 예. 이렇게 교육계에서는 이거는 되게 큰 일인데 이게 재시험까지 치러졌어요. 그래서 예, 김말교사가 출제 과정에서 유출되고 강의실 스크린에 음영 표시되고 예.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공정성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김말고사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감봉을 한다? 와 이게 정말 서로 봐주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안미연 검사가 그때 국회에 출석해서 아주 세게 발언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보면은 우리 뭐 조사하다가도 보면은 연어 회덮밥 이상이 뭐 탕수육도 시켜주고 뭐 그런 발언을 했죠. 하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찰 측에 그런 두둔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남한테는 막 정치권에 대해서는 쓴소리하고 자기가 교습하고 있는 이 한양대 로스쿨에서의 시험지 이런 유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고 세상이 조금 기울어졌다? 그래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징계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예.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그 여고생을 살해한 그 장윤기 씨가 있잖아요. 장윤기. 그게 검찰 보안 수사권으로 추가로 이렇게 혐의를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나 봐요. 그러니까 예. 그 장 씨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다면서요. 그리고 집에서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경찰이 근무하던 그 경찰서에서 이 아들의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유착 관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나중에 검찰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더 조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경찰인데 이 증거를 인멸했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생 범죄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권이 일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일부의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바로 딱 맞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계속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무조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맞느냐? 사실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얼마나 보완이 되고 논의가 됐느냐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검찰 개혁은 완전 폐지
이렇게 단순 논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현장과 민생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길게 보고 대안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대비가 안 된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정권에 큰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이게 책임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누가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의원은 꼭 이후에는 꼭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법사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도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예. 국회에 공을 넘겼잖아요. 예,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예.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도 마지막에 그런 발언을 했고. 근데 이번 이 사건이 있으니까 다시 이게 논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 메인으로 가면 안 되긴 하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2기 민주당의 대표가 생긴다면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는 유능함을 발휘해야 된다. 그럴 때 누가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한테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